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X1년 3월 10일 날에 A는 제품을 B에게 1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분기에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1,000원, 제품 매출 10,000원, VAT 예소금 1,000원. 그래서 B한테 받을 돈이 11,000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내야 될 부가세가 1,000원, B 입장에서는 환급을 1,000원 받았겠네요. 자, 그럼 A는 납부세액이 1,000원, B는 환급세액이 1,000원이었을 거예요. 자, 부가세는 그래요. 부가세는 판매자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일단 내 돈으로 먼저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 돈을 나중에 채권은 B한테 나중에 받아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계산서를 발행했다. 물건을 판매했으면은 네가 대금을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를 일단 A가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이렇게 부가세를 냈어요. 근데 B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띵가먹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A가 돈을 띄었다라고 하면은 이 띄인 돈 중에서 실제로 제품 판금액 10,000원 띄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가세 띄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뭐 물건 판 돈도 아니고 이것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A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거 부가세 된 거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A가 돈 띄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부가세라도 돌려받아야지 좀 그래도 마음이 놓이겠죠. 그래서 그때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띈 부가세를 돌려주는 거, 그걸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해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요거를, 그러니까 돈이 띄었을 때 자기가 물건을 팔았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하고, 이 대손세액 공제는 이렇게 반영이 돼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세액에 보면 대손세액 가감란이라고 있어요.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란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직접 빼버려요. 그러면은 매출세액에서 빼기가 됐기 때문에 얘는 1,000원만큼 돌려받게 될 거예요. B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가 아니라 예전에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부가세를 뱉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쳐요. 그래서 1,000원만큼을 다시 내야 돼요. 근데 B의 입장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입장. 그래서 A가 자기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띄었다라고 하면은 그 띄인 부가세에 대해서 세무서는 세법은 돌려줘라. 그걸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하고,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란에서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뭐 납세자가 저희 대손 발생했어요, 돈 띄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유가 있어요. 이 사유를 만족해야지, 사유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대손세액 공제가 돼요. 법에서 이 예산은 이러이러한 대손 사유 요건에 충족했을 때만 해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 요건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채권. 부도가 발생한 날은 안 돼요. 부도 발생 1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돼야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완전히 돈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경과가 됐을 때, 6개월 정도 경과가 됐어도 돈을 못 받으면은 진짜 띄인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도 중요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 우리가 채권 소멸시효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일반 이런 외상매출금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채권이 3년이 지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돈을 상법에서도 받을 수 없는 거, 법적으로 채권이 사라진 거단 말이에요. 진짜로 돈이 띄인 게 맞죠? 그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파산했어요. 만약에 B가 파산했다. 파산했으면은 나 배째라 이거잖아요. 돈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망했다. 아니 B가 사망했다. 죽었으면 돈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경과한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고 하면 크지 않죠. 이 소액 채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 6개월 경과하면은 그냥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자, 이러한 사유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다음 기간 요건. 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10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손세액공제는 예정 때는 안 돼요. 그래서 10년이 속하는 X1년부터 10년이면 언제까지요? X2, X3, X4, 5, 6, 7, 8, 9, 10, 11. X 2011년도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이 3월 10일이죠. 이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니까 7월 25일까지 2011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공제가 안 돼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받아준다라는 거.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 신고는 확정신고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띄인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이 회수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분계 문제로 시험에 나와요. 분계는 이렇게 돼요. 자, 이 당초에 대손난 분계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대손이 발생한 거죠. 분계를 제가 이상하게 해놨네. 잘못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적어놨지? 자, 돈이 띄었죠? 돈이 얼마가 띄었어요? 11,000원이 띄었죠? 그러면은 돈이 띄었으면 채권을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11,000원을 떨어요. 자, 떠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띄인 거는 얼마만이에요? 얘만 띄인 거죠. 얘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를 쓰면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이 충분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10,000원 떨고 부가세를 내야 되면 대변적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돌려받을 때 이게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이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뺄 때 차감할 때는 차변적 부가세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차변적 VAT 예수금 1,000원. 그러면 돌려받는 걸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띄면 채권을 떨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이고 부가세를 내야 되면 대변적 부가세 예수금, 돌려받기 때문에 차변적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 분개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게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가감난의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357페이지 보세요. 357페이지 그 가운데 공급자가 부가세 신고서에 대손세액 가감난의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랑 좀 결부해서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그 칸이 대손세액 공제 받을 때는 대손세액 가감난에 그렇게 세액을 마이너스 1,000원 때리는 거. 요걸 일단 아셔야 돼요. 시험에 생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넣으라는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87페이지 보시면은 그 하단에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있죠.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게 그 대손금이 있다라고 써요.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표 쪽에서는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86페이지 상단에 봤더니 그 가표가 대손세액 가감난은 체크가 안 돼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까지만 가표가 체크가 되어 있죠. 대손세액 공제는 세액을 그냥 빼는 거지 가표를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세표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10,000원 제품이 마이너스 10,000원 치고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액을 빼준다. 가세표준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가표 계산하는데 무시하라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대손세액 가감난에 금액란은 아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세액란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세액 가감난에서 그냥 마이너스 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띄인 돈을 회수했을 때 운이 좋아가지고 띄인 돈을 회수한 거예요. 잘 없는 일이죠. 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손세액 가감단에다가 회수한 금액을 플러스 1,000원을 시키면 돼요. 자, 매출했을 때 플러스 1,000원에서 냈죠. 띄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000원 시켰죠. 대손세액 공제란에. 대손세액 공제 받기 때문에 대손세액 가감단에 마이너스 1,000원. 자, 띄인 돈을 다시 받았으면 받은 돈 내에 부가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가세에 다시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띄인 돈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띄인 돈 받은 거는 다시 갖다 내야 되니까 플러스 1,000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매입자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가 부가세까지 변제했죠. 갚았죠. 예, 갚았기 때문에 갚은 돈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손금 회수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 당초에 대손 분계를 역분계를 해볼게요. 그럼 다시 외상매출금이 살아나겠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00원. 그 다음에 VAT 예수금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손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11,000원 빼고 차변의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그럼 대손금 회수한 거니까 이렇게 같으니까 지워줄게요. 그러면 회수했을 때 분계는 들어온 돈에 대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00원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VAT 예수금이 대변에 1,000원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계는 차변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살리는데 살릴 때는 부가세는 1,000원 내야 되니까 내야 될 부가세는 대변 쪽 VAT 예수금 살릴 부분은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분계를 알아두세요. 분계 문제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자,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세액 가감단에 마이너스 1,000원. 꼭 알아두세요. 부가세 신고서 어떤 칸에 반영이 되는지.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 대손세액 가감단에 플러스 1,000원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기 때문에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걸 제출해 줘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그래서 요거 실기할 때 이 명세서 작성하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B 입장 있잖아요. 이 B가 대손금 회수했을 때 B 입장에서는 대손금을 갚은 거죠. 변제한 거죠. 변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가세까지 변제를 한 거잖아요. 부가세 변제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변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 간혹 한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건데 이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교재 잠깐만 볼게요. 자, 356페이지 보시면은 뭐 대손세액 공제 이론 정리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고 1번에 요건 보세요. 그 대손 사유 요건이 나와 있는데 1번 파산, 2번에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에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강제로 매각당하는 경우. 3번에 사망이나 실종. 그 다음에 4번은 채무자의 생리 파산한 거. 5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6번은 채권 시효 소멸.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7번에 6월 경과 소액 채권 20만원 이하였죠. 사유를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면은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공제기간 요건은 그 첫 번째 줄 가운데 10년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3번의 신고 요건에 그 주위에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상단에 이번에 대손세액 공제 금액이 있죠. 1,000원, 이 대손세액 공제액 1,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1,000원은 대손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죠. 대손난 금액은 이 11,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죠. 그래서 11,000원에 110분의 10 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1,000원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57페이지하고 358페이지는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들어가는 부분은 매출자, 판매자 입장에는 A만 하시면 돼요. B의 입장에 신고서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몰라도 되고 시험에 안 나와요. A 입장에서 대손세액가감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359페이지 그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탭에 여기 부성명세서 원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시고, 자, 교재 359페이지죠. 자, 359페이지 필수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민의 2020년 1개 학정분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만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조회 기간을 일단 4월에서 6월로 하시고 저장된 데이터는 일단 불러오는 걸 안 할게요. 새 걸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대손난 채권을 봤더니 그 외상매출금 있죠. 110만원이 있는데 거래처가 주동하고 김강남 피고란에 봤더니 2020년 4월 3일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요거는 이제 대손 사유 요건을 충족했죠.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2020년 4월 3일날에 대손이 확정이 됐고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띄인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 금액의 110분의 10만큼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고 거래처가 주식회사 동아 대손 사유가 아까 제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게 프로그램에 대손 사유가 이렇게 나오죠. 소멸시효 완성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명이 김강남이네요. 김강남. 사업자 번호는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대손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받을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명세가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예요. 그 다음 그 받을엄이 있죠. 받을엄은 비고란을 봤더니 부도가 언제 발생했어요? 2020년 5월 4일날 발생했죠. 그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장기대여금이 있는데 이 장기대여금은 거래처가 파산해서 돈을 못 받게 됐대요. 근데 이게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장기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줄 당시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장기대여금, 대변의 뭐 보통예금, 그렇게 분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부가세와 관련 있는 채권이에요, 부가세와 관련 없는 채권이에요? 재화나 용적을 공급하고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초에 뭐 낸 부가세도 없는데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대여금은 대손세액 공제랑은 상관없는 채권이다라는 거.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상이 되는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설 한번 보세요. 그게 360페이지 해설의 1단계를 이제 마친 거예요. 자, 1단계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시험은 보통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느 칸에 반영을 시키느냐,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로 할게요. 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대손세액 가감란에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반영되는 칸이 어디냐,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0만원 반영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1단계하고 2단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3단계는 이제 분계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상에 대손세액 공제가 어떻게 어느 칸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전폐입력 문제에서 대손과 관련된 분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분계는 이제 일반 전폐입력 가셔가지고, 자, 4월 3일. 아까 외상매출금이 4월 3일날 소멸시효 완성됐다죠. 대손이 확정된 날 분계하면 되겠죠.
자, 대변에 채권을 떨게요.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동아 얼마가 띄었어요? 110만 원 띄었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오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삼각비인데 실제로 이 회사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냐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없네요. 백업 파일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할게요. 자, 백업 파일을 수정을 해놓을 테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차변 쪽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으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띄었죠. 띄면 이렇게 채권을 떨어주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차변 쪽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손과 관련해서 아셔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필수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361페이지 필수예제 1번.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서민산업의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회사 코드는 1005번으로 바꿀게요. 자, 회사 코드 1005번에 부가가치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탭에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2기 부가세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하시고, 그 1번에 당사는 2020년 7월 5일 주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품을 공급하고, 자, 그 대가로 받은 약소금 1320만 원이 2020년 11월 8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이게 부도가 언제 발생했어요? 11월 8일날 발생했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 문구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을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못 받아요. 왜냐면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2번 2010년 1월 3일자로 백두 상사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20년 8월 27일에 법원의 백두 상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대손세액공제는 몇 년 동안 신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었죠. 10년이 속하는 날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에 확정 가세 신고 기한까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2010년 1월 3일인데 10년이면 2020년 1월 3일. 2020년 1월 3일이 속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니까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한까지 했어야 되는데 2기가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2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을 검토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3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상생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만 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990만 원을 2020년 12월 17일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게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인데, 그럼 회수한 날이 언제예요? 2020년 12월 17일이네요. 그 다음에 회수한 거는 다시 부가세를 갖다 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990만 원을 회수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부가세 90이잖아요. 90만 원의 부가세를 갖다 내야 돼요. 그럼 회수한 금액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플러스, 회수한 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90만 원만큼 마이너스 90만 원.
그럼 다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990만 원이 플러스로 들어가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어디냐 봤더니 거래처는 상생. 대손 사유는 뭐예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당초 대손 사유를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니죠. 문제에서 대손 사유는 뭘로 넣으래요? 대손 채권 7번으로 하시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명확한 언급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언급이 없으면은 뭐 당초 대손 사유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7번 직접 입력을 눌러가지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를 눌러도 돼요.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라는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힌 거는 다시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2019년 9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11월 20일 현재 태안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 날에 대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됐죠. 이건 돈이 띄인 거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일단 띄인 금액을 플러스로 넣어야 돼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액이 70만 원인 거고, 거래처는 태안실업. 자,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뭐예요? 대표자가 사망이죠. 사망 실종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플러스 금액으로 들어가서 돌려받는 돈이 70만 원 잡히는 거고, 대손금을 회수했으면 판매자 입장에서 대손금을 회수했으면 회수한 돈 내에 부가가치세는 다시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하시면은 대손세액 가감난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90만 원하고 70만 원 해서 마이너스 20만 원 이거 다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 될 돈이 90, 돌려받을 돈이 70. 그래서 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대손세액 가감난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109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거는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회사 코드 1008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가시고, 자, 조회 기간은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하시고, 자, 1번에 2020년 2월 21일 대한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 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 거래 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그럼 부도가 8월 21일이니까 아닌가? 부도가 언제 났죠? 그쵸. 근데 그 문제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고, 아직 부도 발생일로부터는 6개월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2번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은 2017년 9월 5일 흥진 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 매출금의 해소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해소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해소를 못하였고 2020년 9월 5일자로 동 외상 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2020년 9월 5일 날이고 대손난 금액은 얼마냐면요. 1,540만 원. 그럼 대손세액 공제액이 140만 원이죠.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대한물산.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5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한 거예요? 죄송해요. 완전 삽질했네. 9월 5일 날 9월 5일 맞나?
9월 5일이고 대손난 금액은 8,800. 네. 그다음 흥진상사 FE 흥진상사 대선 사연은 6번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고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 원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여기 좀 어려운데 지금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판매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돈이 띄면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는 거고, 안 띄었을 때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는 거고, 띄인 돈에 대한 부가세를. 대손금을 회수했으면은 다시 부가세를 갖다 냈었죠. 판매자 입장. 자, 근데 3번은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구매자 입장이에요.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성해야 될 서식이 이 대손 변제 서식을 작성해야 돼요. 그럼 대손 변제가 조회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저 구매자 입장에서 자기가 띄인 돈을 다시 변제한 거예요. 띄먹은 돈을 자기가 떼먹었던 돈을 다시 변제하죠. 그럼 변제할 때 뭐까지 같이 변제를 해요? 부가세까지 같이 변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손 변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손 변제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대손 변제는 자, 구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 변제한 금액인데 변제한 금액 내에 변제 금액 내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 공제 받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여기 대손 발생 있죠. 요거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자, 요거는 판매자 입장이라고 썼죠. 판매자 입장에서 돈이 떼이거나 회수했을 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구매자 입장이죠. 구매자 입장에서 매입한 입장에서 돈을 변제했죠. 330만 원. 변제하면서 부가세 30만 원도 같이 변제했으니까 그 금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변제 확정일이 언제냐면요. 2020년 10월 1일이고 변제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330만 원.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청수상사. 변제 사유가 소멸시효 완성. 당초에 대손 사유를 넣으면 돼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라고요? 구매자 입장이다. 이 대손 발생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판매자 입장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봤더니 2020년 10월 10일자로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의 해소 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의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6개월 경과한 2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손 확정일이 언제냐면요. 2020년 10월 10일. 대손난 금액은 18만 7천 원이고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다도물산. 대손 사유는 7번에 직접 입력을 누르시고 이거는 6개월 경과 소액 채권.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5번에 2019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영일만 주에 대한 채권액 1,650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하여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다. 자, 돈을 얼마 돌려받았어요? 2020년 11월 7일 날에 돌려받은 돈이 50%니까 825만 원이겠네. 자, 근데 대손금 회수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찍으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띄인 돈을 다시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다시 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금액은.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영일만주. 그 다음에 7번 직접 입력해가지고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게 다 포함된 문제인데 돈이 띄었을 때는 대손세 공제 받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금액, 플러스 금액, 플러스 금액 띄었을 때, 대손금 회수했을 때는 마이너스 금액. 판매자 입장, 구매자 입장에서 대손금을 변제했을 때는 대손 변제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잘 푸시면은 뭐 다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다음은 주 109의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다음 내용에 의하여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키시오. 뭐 다 물어보죠. 다 해볼게요. 자, 1단계 대손세 공제 신고서부터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3번에 1번 4월 1일 날 주 강서 상사에 2017년 1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바드럼 770만 원이 2019년 9월 30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2020년 4월 1일이 대손 확정일이죠.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냐면요. 770만 원. 그럼 대손세 공제 7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강서 상사.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자, 그 다음에 2번에 5월 3일 날 거래처 주 안국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2019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내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이 2020년 5월 3일 주 안국 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해수되었다. 2020년 5월 3일 날의 대손금 해수 550만 원. 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안국 상사. 자, 7번에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대손금 일부 해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겠어요? 돌려받을 거 20만 원, 다시 내야 될 거 50.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20만 원만큼이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 했더니 대손세가감란에 마이너스 20만 원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그 내용이 자동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 전표 입력을 해볼게요. 자, 4월 1일 날 대변에 바드럼 빠지죠. 누구한테 바드럼이었어요? 강서 상사. 거래처가 금액이 770만 원인데 지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이 있다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대변에 강서 상사 안 넣었어도 돼요. 자,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얼마가 잡히겠어요? 500. 그 다음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70만 원. 부가세 예수금 70만 원 차변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월 3일 날에는 채권이 외상매출금을 해소했죠. 그럼 차변에 뭘로 해소했대요? 현금을 해소했다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550만 원.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거는 500만 살리고 다시 부가세를 50만 원 갖다 내야 되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